네, 오늘 이 시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병난 중에 있습니다. 도전 말씀에 보면은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천지의 만물 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하여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에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에 큰 난리를 빚어낸다. 지금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쟁이나 병난을 얘기한다, 이것을 이제 난리라고 한다고 사전적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운 상태를 난리라고 하는데요, 난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난리지라고 생각합니다. 난리지 is power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살아남는다, 알아야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질병관리본부에 가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뽑아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이라고 해서 지자체용으로 한 70여 페이지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바찬 승이라고 하는 프린스턴대 교수가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자. 번역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영어로 한번 보면요, Translation can save lives 라고 합니다. 번역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시작된 번역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공유하자 80명이 넘는 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이 75페이지의 번역본이 3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Spreading knowledge worldwide to fight COVID-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 되겠죠. 그것을 널리 배포하는 것,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코비드 19에 우리가 그에 대항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0여 개 국가의 언어로서 3일 만에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을 했고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가이드라인, 또는 이것도 이제 대응 지침이죠.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It's matter of life and death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알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침,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 서두에 말씀드리면 그것은 생존의 비밀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 11일자로 113개국에 감염이 되었을 때 팬데믹을 WHO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3월 11일에서 20일 정도가 지난 4월 1일에는 전 세계 203개국에 자치령을 포함해서 203개국에 이 팬데믹이 퍼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보니까 코로나 청정국이 있어요. 7개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예멘, 남수단, 시에라리온, 부룬디, 보츠와나 이런 곳이 우리는 확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세계 최애 빈국이거나 독재 국가여서 이런 어떤 확진을 내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나라도 분명히 이렇게 퍼졌을 것이다. 북한 같은 경우도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210개 국가에 모두 이렇게 퍼진 그런,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런 기록된 그런 어떤 팬데믹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 독감에 필적한다. 이 정도의 충격이라면 지난 세기 스페인 독감에 필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페인 독감이 치사율이 2%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의 어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1%에서 10%,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 12%까지 갔거든요. 통계를 내면 거의 스페인 독감하고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에 필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최악의 감염병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확산은 2차 대전 후에 최악의 위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의 위기이며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유엔 사무총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이게 20년 전에 9.11 테러가 있었는데요. 이 9.11 테러에 버금가는 충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남으로 해서 미국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그러한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뉴욕 같은 경우 하루 사망자가 500명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500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망자가 500명이죠. 그리고 그 확진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되는 곳이 뉴욕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10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확진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거치지 않은 사람을 합하면은 뭐 수백만은 이런 어떤 병에 걸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 남짓 만에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구 중 100만 명을 감염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사스라든지 메르스와 비교를 해보면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뭐 사스 8천여 명, 메르스 2,500여 명 정도 되고, 이제 이런 사망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난 이후에 지금 4월 3일 현재 74일 만에 확진자가 10,000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믿을 만한 통계니까요. 10,000명이 이제 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메르스 사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망자 수는 지금 4월 3일 현재는 174명으로 메르스 때의 4.6배가 되고, 그리고 확진자 수는 메르스 때의 54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메르스하고도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는 최초의 확진이 5월 20일에 있었고 종식은 7월 28일에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추이를 보면은 우리가 언제쯤 종식이 될 것인가, 이 사태가 그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를 보면 사망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중국은 3,000명으로 되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통계이기 때문에 수만 명이라고 실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수만 명으로 보고, 그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를 10,000명 이상의 어떤 사망자가 지금 났었다라고 하면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망자라고 했을 때 보통 1,000명, 2,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 이란,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또는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지금 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6,000명이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병난이 이렇게 끝날 때 미국도 수만 명이 사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의 양상은 전혀 뜻밖으로서 뭐냐면, 그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이제 비교를 했지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의료 선진국보다는 의료 후진국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엔 전혀 양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곳, 이런 곳들이 전부 선진국이라고 해당되는 유럽의 국가, 그리고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높은 치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뭔가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2배가 되는 데 있어서 일주일이 채 안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프랑스, 미국, 영국 이렇게 나왔는데 3일 만에 2배가 되어버렸어요. 3월 말인데 통계인데요. 그래서 2배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뭐 7일이나 열흘까지 걸리는 나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일주일 전후로 해가지고 2배 이상의 사망자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160년 전에 동학에서는 괴질 팬데믹이 온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말씀이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다시개벽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개벽이 있었고 선천개벽이 있었고 5만 년 후에 새로운 어떤 후천개벽 5만 년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동학에서 최초로 선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제국 괴질 운수라고 합니다. 이 괴질로서 어떤 팬데믹이 이루어지는데 12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동학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동학이 괴질을 선포했다? 그런 것은 전혀 배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 처음 배웠지만 동학혁명은 배웠지만 동학이 전 세계에 괴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느냐? 그것은 전봉준 장군의 을미년 1895년에 그때 이제 문초를 당할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학에 들어가면 괴질을 면한다고 하니 그러한가라고 하니 전봉준 장군이 동학 서적 중에
과거 3년간 괴질이 있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마음을 지키면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 아동방 3년 괴질이죠. 그래서 동학을 배우면 병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니까 다른 이익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하면은 동학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괴질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전봉준의 문초에서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이후에 실제로 팬데믹 감염병이 있었는데 1918년 스페인 독감, 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더 팬데믹으로 얘기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WHO 이후에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이 왔었는데 어찌됐건 전 세계의 어떤 알 수 없는 병의 운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160년 전부터 이 동방 땅에서는 선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동방 3년 괴질개벽은 괴질병겁은 아니겠지만 그 이전에 오는 어떤 팬데믹이다. 그래서 12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런 어떤 제국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어떤 초강대국의 어떤 전염병이 도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12제국에 해당되는 것이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떤 병이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인 나라를 먼저 그 현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일리 메일에는 중국의 실제 감염자 수치는 발표된 것보다 15배에서 40배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한시에서만 화장터에서도 뭐 폐렴 환자가 수백 명씩 하루에 이렇게 죽어 나갔다, 이제 화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2월 18일에는 우한에는 이동식 소각로까지 매일 200톤 처리 가능한 이동식 소각로까지 보급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여 뒤에 3월 25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는 이제 화장터에서 가족의 유골을 이제 찾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요. 이 유골들의 어떤 숫자를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건 2,500명 정도 사망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곳만 보더라도 유골함을 쌓아놨는데 500개씩 7덤이다. 3,500개죠. 그래서 한 곳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골함 수는 최소 6만 7천 개일 것이다. 한커우 화장터도 보면 이틀 동안에 하루에 2,500개씩 트럭 기사가 실어 날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4월 4일까지 이 유골함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우창 화장터에서도 6,000개. 그래서 6곳의 유골함 수를 최소 계산하면 6만 7천 개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발표한 우한시 공식 사망자의 26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당국이 수만 개의 유골을 주는 가운데서도 이것은 다 섞어버린 상황이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봉쇄를 해제했다가 다시 이렇게 폐쇄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호남성에 있는 자현시라고 해서요, 자현시 수십만의 도시인데 폐쇄가 됐습니다. 우한처럼 이렇게 폐쇄가 됐거든요. 확진자는 한 3명 정도가 나왔는데 3명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한처럼 이렇게 폐쇄를 하지 않았느냐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어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세계를 돕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페인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도 사망자가 4월 2일 현재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6일째, 7일째 8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거의 1,000명에 육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페인 전체의 사망자의 절반이 마드리드 일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스페인이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스페인에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건데요. 그 날이 언제냐면은
3월 8일입니다. 스페인 코로나 확진자가 3월 8일인데 그때 수도 마드리드 도심에서 무엇이 열렸냐면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고요. 이때 마드리드에서만 12만 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5만 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또 최대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참석한 사람이 600만 명, 전국적으로 600만 명이 스페인에서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 이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슨 대피령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수만 명 그리고 600만 명까지 그런 행사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병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그때 당시에 그걸 공표할 수 있는 게 스페인 언론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붕괴라는 말까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멜트다운이라는 말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치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12%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힘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시진핑과 이탈리아 총리가 만나는 모습인데요. 중국 공산당은 이탈리아를 유럽에 있어서의 1대1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1대1로의 각서를 체결하는 어떤 모습인데요. 양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40만 명 이상이 이 이탈리아 북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인데요.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의 구상도의 중심에 유럽의 중심에는 바로 이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실크로드, 흑사병 14세기의 흑사병 같은 경우에도 흑사병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 메시나로부터 전파되었다.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지금도 중국에서는 매년 이렇게 한두 명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흑사병은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흑해연안의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인 카파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1347년 몽골군이 철수한 뒤 자유를 찾은 제노바 상인들이 성에서 나와서 배를 몰고 이탈리아로 향했다. 생존의 비밀 38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흑사병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까미의 페스트가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1940년에 알제리의 항구 오랑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 곳곳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쥐들이 나타나면서 인구 20만의 오랑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시로 변합니다. 우문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이것이 패스트균으로 밝혀지는데 도시는 봉쇄되고 시민들은 패스트균과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 까미의 페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의 북부 그리고 남부의 남아공이라든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이탈리아에서 봉쇄를 하고 있는 곳을 레드존이라고 합니다. 레드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인도 북부에 주로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전 세계 최초로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도시 봉쇄령 같은 경우에 이제 우한에서 처음이었죠. 도시 봉쇄를 했는데 전국을 봉쇄한 것은 이탈리아가 이제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의료 시설과 의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 사람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상황이 우리에게 의사들에게 의료진에게도 이제 있게 왔었던 거죠. 살 사람만 치료한다. 80세 이상은 어렵다라는 이탈리아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러한 그 선택에 봉착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의료 시설과 의료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인공호흡기를 내가 쓰지 않고 싶다. 난 이미 좋은 사람을 살았으니 더 젊은 사람을 구하라. 이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탈리아 위에 보면 롬바르디아 주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베르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당에 카톨릭 성당에 보면 이런 시신들 영안실이 부족해서 성당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군용 트럭을 이용해서 시신을 옮겨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탈리아에 관해서도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na, due. Mi arrivano notizie che qualcuno vorrebbe preparare la festa di laurea. Mandiamo i carabinieri, ma li mandiamo con i lanciafiamme. Che domani ti becco, domani, non pensiate tra anni, domani. Sono il sindaco, sul mio territorio non si passeggia. Non vi posso impedire formalmente di uscire da casa? Bene, vi impedisco di passare sul fuoco. Ora mi rivolgo a voi, ma dove cazzo andate? Dove andate con questi cani che hanno la prostata infiammata? A che cazzo servono? Cioè, ma l'avete capito che Utavu chiudono? L'avete capito che chi cazzo ti andava per sti capelli aggiustamento Utavu? Non usate la scusa del cane, i cani sono sfiniti. Un'altra cosa che mi ha fatto andare fuori di testa sono le persone che di nascosto morirete con la messa in piega. A posto, però morirete. La mappa, fidanzato con la mappa. Non potete giocare a ping pong, andiamo. Alla PlayStation. Se ne deve andare a casa adesso, non voglio le tutti, dovete stare tutti a casa. Devi andare a casa. 네. 그래서 뭐 시장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그 뭐 욕설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탈리아다. 근데 이런 이탈리아도 지금 이제 추이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본이 4월 중순이면 이탈리아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나이키에서 보면 just do it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쳐가지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just don't do it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럽의 사망자가 또 축소 집계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간의 사망도 흔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숨진 사람들을 집계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집에서 숨진 사람들을 반영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망자가 좀 더 추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미 숨진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사망자가 좀 적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뭐 1,000명을 넘어섰죠. 이탈리아 노인요양원 사망자를 집계에 넣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사망자가 지금 추이가 뭐 10,000명 이상이 되었지만 이것도 사실 적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뭐 이렇게 짜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락다운이라는 말 씁니다. 셧다운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락다운, 셧다운은 같은 말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도시가 폐쇄되는 것이고 이동이 제한되는 것을 락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에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4월 3일 현재 이제 훨씬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주별로 내려진 자택 대피령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에서는 뭔가 하고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 주는 며칠까지 자택에서 대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령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Stay at Home Order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전국이라고 하면 National Stay at Home Order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다면 3억 1,500만 명 이상이 자택 대피 명령,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대피 명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6억 명 이상을 봉쇄했었죠. 그리고 뭐 다들 전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병원과 약국, 마트, 그러니까 음식과 그리고 약을 살 수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있어서 유령 도시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령 도시 하면은 알 수 있는 영화가 있죠. I am Legend라고 하는데요. 그 개와 이제 산책하는 단 한 사람만 이렇게 남아 있었죠. 뭐 영상을 잠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인데요, 다시. Accompagnato da un cane visibilmente stremato. L'ho fermato e gli ho detto guarda che questo non è un film, tu non sei Will Smith in Io sono leggenda, quindi passa a casa. 예. 당신은 I am 레전드의 주인공이 아니니 집으로 돌아가시라. 근데 지금 밖에 나와 보면 그렇게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비정상회담에 인도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인도 경찰은 차별 안 하고 누구나 때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을 사실 우리가 인도로 갔을 때는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볼 수가 있죠. 격리 자체 격리를 안 하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얼차려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인도에서는 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이제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월 26일에 32살 남자가 우유 사러 밖으로 나갔다가 외출 금지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예.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봉쇄령을 어기면 사살하라라고 이제 필리핀이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봉쇄 기간 중에 문제를 일으킨 국민에 대해서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동 금지령이 내리기 이전에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도는 사회적 거리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수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업 해고가 된 거죠, 임시적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 독감 때 인도의 사망자는 거의 2천만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도라고 하는 곳은 인구가 많고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러한 상황에서 버스나 기차에서 돌고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황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모습인데요. 이런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뭐 특이한 것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잘 아래 보시면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앞쪽으로 보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라는 그런 것이 실제로 이렇게 붙어져 있어서 거기 시민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양상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긴 막대기를 왔다 갔다 문지릅니다. 긴 막대기의 정체는 빛. 고객과 1m쯤 떨어져 머리 손질을 하는 중국 미용실입니다. 장난감 트럭이 약사와 손님 사이를 연신 이동합니다. 약사가 약을 담아 보내면 손님은 돈을 넣어 전하는 라오스의 약국.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손님과 약사 모두 도르래가 커피를 운반하고 손님 돈을 받아오는 태국의 커피숍. 낚시용 뜰채를 통해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안간힘은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 승강장과 의자에 사람과 떨어지라는 X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길바닥 동그라미는 거리 유지를 위해 시민들이 설 곳을 지정한 표시입니다. 파키스탄도 나이지리아도 시민들은 군말 없이 따릅니다. 네, 각국이 각 나라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인데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는 이제 환자들이 또는 뭐 이렇게 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사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재기에서도 특히 화장지를 많이 노리고 있죠. 그래서 화장지를 노린 무장 강도까지 홍콩에서는 출연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뭐냐면은 한국의 어떤 모델을 따라 가지고 그 마스크를 다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 시장에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꼭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죠. 그리고 유럽의 체코,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마스크에 대해서 의무사항이나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마스크를 쓰면은 뭐 아시아 사람이나 마스크를 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도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아베 총리도 이제 올림픽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재기라고 하는데요. 사재기를 영어로 하면 패닉입니다. 공포에 쌓여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패닉 바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가 이런 사재기가 이제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사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매대가 텅텅 이렇게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구당 한 개만 가져가라 뭐 이런 공문도 이렇게 있는 것.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무법천지가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 때문에 총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구매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도 모두 중단이 되었고요. 전 세계 주요 글로벌 행사들이 전부 취소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에 올림픽 연기는 최초인데 전염병 때문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도 중단이 되었고요. 윈블던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7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중단되었다. 뭐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으니까요. 뭐 BTS의 팬들 같은 경우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든 투어가 다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이렇게 한 명이 나면은 완전히 이렇게 취소가 되죠. 부산의 공연계를 보면 국내에서 보면 3월 매출이 11만 거의 12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월 매출이 47억이에요. 2월 매출이 12억인데 3월 매출이 12만 원이다. 거의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축제도 모두 오지 마라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 축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채꽃 축제가 있는 삼척시 같은 경우에 유채꽃밭을 갈아엎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놔두면은 그래도 관광객이 올 거니까 아예 갈아엎어서 우리 유채꽃 축제가 없고 유채꽃도 없으니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형국까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행사 뭐 이런 것들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뭐 이런 영화들이 전부 다 개봉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교령이 반포가 되어서 모든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죠.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드시죠. 재택 근무하는 아버지 그리고 초중고에 아들, 딸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신학기 개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교육부가 이제 내린 결정이고 대입 수능도 2주간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상 최초죠. 이 코로나로 인해 전 대학이 강의 모두가 온라인 강의로 이제 집단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의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고, 실업, 대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해서 치사율은 1%, 2%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외 공장들은 전부 다 이렇게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장이 4분의 1이 지금 멈췄고요. 해외 공장들 삼성, LG 모든 해외 공장이 연이어 셧다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의 셧다운 사례를 보면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뭐 포스코라든지 전부 다 이게 쉬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4월
중순 또는 4월 말까지도 지금은 이제 이게 연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염병의 지구적 확산은 실물 경제를 정지시키고 실물의 위기는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이 예견되며 이 구조 조정이 실업의 공포를 불러옴으로써 실업의 공포뿐만 아니라 실업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 공포는 경제적 공포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의 대공황이나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공황이 도래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라고 하는 교수는 지금까지의 경제 침체는 대공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 만일 전염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침체가 아닌 대공황의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네스 로거프 하버드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벌어질 확률은 현재 90% 이상이다. 지금은 전쟁 상황인데 지금은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걸 따질 수가 없다. 이거 경기 부양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실업 대란이고요. 미국의 실업률이 3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4,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새에 미국 실업 수당의 이 이제 665만 건으로 폭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새에 1천만 명이 실직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실직자가 계속 대량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금융시장이 대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혼란이 되고 있고 80개국에서 IMF의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상황, 침체가 아닌 바로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완치돼 항체를 보유하거나 예방 백신을 맞은 집단 구성원의 상당수가 면역력을 갖게 되어서 면역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병이 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려면 통상 인구의 50에서 70%, 60% 정도가 감염되었을 때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0%예요. 면역자가. 그런데 증가를 합니다. 50%, 뭐 70%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숙주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전부 이제 면역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시나리오 상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택한 나라가 지금 이제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포기했다라고도 이제 거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있습니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지금도 보면은 야외에 이렇게 노천 카페도 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웨덴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수는 4월 30일까지, 4월 말까지 최대 500만 명이 감염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웨덴과 그 북유럽에 있는 옆 나라들 있잖아요. 그 통계를 보면은 스웨덴이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146명, 이제 4월 1일자 통계인데요. 노르웨이 26명, 덴마크 77명인데 스웨덴은 그 2배에서 뭐 여러 배 이상이죠. 146명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코로나19로 억제하려는 시도보다는 전염병을 지연하고 고통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브라질 대통령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사회적 격리를 종료하고 일터로 복귀하십시오. 보건부에서 얘기하는 거 완전히 틀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집단 감염을 예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수석 과학 고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60%가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 몇 명 정도 그러면은 영국인 60%를 감염시켜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임페리얼 컬리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임페리얼 컬리지의 핵심 교수 중에 닐 퍼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초반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월 달에도 아마도 현재 중국에서는 10만 명 가량 신종 코로나 감염이 되었을 것이다. 조만간 영국도 감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영국에 이제 닥치게 되었죠.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상황으로 집단 면역이라서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26만 명이 사망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3월 17일인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논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이것의 치명률을 고려하면
집단 면역이라는 것으로서 가게 되면은 35만 명이 사망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책적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페리얼 칼리지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강경 대응으로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3월 중순이 되어서야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3월 16일 날 이때 이제 비상 사태 선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3월 중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e have it very well under control. We have very little problem in this country. 우리는 문제가 없다. 2월 초에도 우린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A lot of 계속 하고 people 있는 think 거죠. that goes away in April. We're in great shape though. You know, in April, supposedly it dies with the hotter weather. Looks like by April, you know, in theory, when it gets a little warmer, we very much closed our doors in certain areas. We have it very much under control. When you have 15 people, and the 15 within a couple of days is going to be down to close to zero. Now the Democrats are politicizing the coronavirus. And I haven't touched my face in weeks. In weeks. I miss it. Anybody that needs a test gets a test. They're there, and the tests are beautiful. I mean, think of it.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what I did and what the administration did with China, we have 32 deaths at this point. Other countries that are smaller countries have many, many deaths. Yeah, no, I don't take responsibility at all. It's all over the world. I've always known this is a pandemic. 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죠.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그리고 농담까지 이렇게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3월 중순이 되니까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셧다운 조치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할 기회를 놓쳤다. 방역의 테스트는 필수인데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루 통계 1,000명 사망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4월 1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3월 31일에는 하루 동안 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시 상황으로 해서 국방 물자 생산법까지도 이제 발령을 해서 이제 어떤 그 업체들을 다 정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제조해라, 마스크를 생산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월 31일에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어려운 날에 대비하자고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면 2주라는 것이 뭐냐면 4월 12일 부활절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부활절 이전까지는 이것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훨씬 나빠질 것이다. 주별로 택해진 자택 대피령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곧 이제 전국 자택 대피령 스테이 애트홈 오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행복 지수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선진국들이죠.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입니다. 핀란드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죠. 북유럽에 보면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전부 북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한국에 의심 환자 샘플을 보냅니다. 2주 동안에나 코로나 의심자 샘플 1만 8천 개를 보내서 검사를 진행한다. 지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내왔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히라이넨이라고 하는 병원은 이렇게 핀란드의 병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나 검진 능력을 높이는 것이 확산의 핵심인데 검체 채취 후에 핀란드와 자기네 나라 그리고 유럽에도 찾아봤지만 검진을 의뢰할 곳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 의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도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미리 제안을 했습니다. 검진 우리 키트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안을 물리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대국민 사과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코로나19는 언제쯤 잠잠해질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얘기하고 무속인들도 얘기하고 하지만은 통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격리가 해제되어서 완치되는 사람들이 이제 60%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총 확진자를 X축에 넣고 신규 확진자를 Y축에 넣으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선형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전주의 신규 확진자 수 역시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선이 한마디로 코로나19의 확산 DNA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코로나19의 DNA라고 말씀드린 이 직선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정말 모든 국가가 이 선을 따라서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전부 같은 배에 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어떨까요? 뭔가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나 미친 듯한 봉쇄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 코로나19 확산 DNA가 왜곡될 수 있고 그럼에 따라 이 그래프 추세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한국처럼 그래프가 이 직선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코로나19가 적어도 자연적인 증가세는 멈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중국 통계를 100% 믿는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중국 데이터를 100% 믿기가 어렵다는 게 이 2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 꺾여버리는데요. 꺾여도 너무 꺾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죠. 뭐 이것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본에 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 선형 루트를 충실하게 따라가는데 비틀비틀 확실히 이상하죠? 이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다른 그래프, 이 올림픽봉을 맞았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되고요. 이제 올림픽 연기로 인해서 도핑 테스트 받을 일 더 없을 테니까 일본 역시도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선형 그래프에 합류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세를 말하는 거니까 이 개발국가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전체 추세를 보세요. 한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이 초기 방역 실패와 그 이후의 방역 대성공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딱 나타납니다. 한국은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그래프상에서 증가를 하다가 3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급격하게 그래프가 꺾여요. 이렇게 한국처럼 추세에서 이탈했다 그러면 방역에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 네. 이걸 보시면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통계의 어떤 조작이나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일하게 지금 방역에서 이제 탈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그 이제 코로나에서 탈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유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방심을 한 거죠. 여기는 일어날 리가 없어. It could never happen here 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만평을 보시면은 USA,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절대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Welcome to It could never happen here라고 했습니다.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죠.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블랙스완이라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1월 28일에 BTS도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격변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 개벽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격변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이 광풍이 그치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옛날에 있던 그 자리는 아닐 것이다.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제는 병난의 시대로 실제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난이 있고 나서 사람들의 의식은 이 병난이 사라지는 어떤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있다 하더라도 병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일단 폭풍이 지나면 어떤 세계에 살 것인가를 자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지침, 새로운 것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지금 이중적 뉴노멀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뉴노멀의 이중성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많은 나라가 이제 국유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중요한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류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어떤 기운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이
이제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새로운 전염병이 또 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더 넥스트 팬데믹, 지금 팬데믹도 있지만 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are not ready for the next pandemic. 다음 팬데믹이 준비가 안 됐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다른 팬데믹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운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시진핑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식시키는 중국은 이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좀 긍정 안 하던 사람들 전부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친중을 하겠다는 영국 보리스 정부도 분노의 극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의 중미 전쟁이지만 영국도 캐나다도 많은 나라들이 지금의 책임을 이 사태가 끝나면은 책임을 중국에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끝나면 중국 정부는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영국 장관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만회할 기회가 사실은 만회할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을 했는데 중국산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오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반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거 쓰다가 망할 뻔했다. 중국은 리콜되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그러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중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북미 전쟁 이런 것들이 상황이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우한을 비롯해서 이러한 어떤 혁명의 기운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예측하고 바로 테스트 능력을 키웠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이걸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셧다운 같은 폐쇄 조치 없이 대응해냈다. 왜냐하면 such a great job on 테스팅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다. 이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역 모델을 노아의 방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아의 방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인류 구원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다라고 하는 쪽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그런 영웅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니까요. 코로나의 어벤져스다. 코로나에 대항하는 어벤져스다. 또 코리아 어벤져스라고 되겠죠. 그래, 코벤져스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간호사들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표정을 짓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엄지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환자를 살피러 나가는 의료진이 엄지척을 해보이는 모습이 세상을 구하는 어벤져스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해서 바이러스를 찾고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검사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초기에 대량 검진을 하고 엄격히 추적하고 그리고 확진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격리하는 이 모든 것에서 대한민국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긴급 승인 제도가 있었고요. 진단 키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산 진단 키트를 협조 요청을 한 나라가 121개국에서 이걸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 단체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19를 몰래 진단 키트를 몰래 수입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NHK가 이스라엘이 진짜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방역을 잘합니까라고 하니까 총리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만 어느 나라를 얘기하거나 한국을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이런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또는 워킹 스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긴급 재난 문자의 어떤 시스템 세계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에서 받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서 문자가 옵니다. 서울 지역에 이 지역에 누군가 어떤 환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지국 인근에 있는 휴대전화에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방식인데 세계 최초로 이러한 어떤 재난 문자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고 이종욱 사무총장부터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식 방역 모델 체계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마무리를 하면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항으로 연결되어 있던 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다 폐쇄가 되고 150개국 이상이 우리나라를 받지 않는 상황이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끊겼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SNS, 초연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한류 팬이 1억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한류 팬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일 연일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이 벽난에 주목하고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서는 한국의 방역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가 뭐 이전에도 10등이었어요. 10위였는데 이것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생존 또는 의학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을 닮아야 된다. 한국을 찾아야 된다. 한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G20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 어떤 발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교육도 하지만은 뭐냐면 동호회, 온라인 동호회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줌 북클럽이라든지 줌 요가, 줌 피트니스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역사로서도 뭐냐면은 전 세계 해외 동포들과도 함께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서 교육하는 그런 모습 쪽으로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을 보면은 책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개벽 실제 상황 병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개벽 실제 상황 병난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그런 표현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요, who lives, who dies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 마스크 여기 뭐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누구를 살릴 것이고 누굴 죽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존의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단 키트이며 가이드라인이며 그러한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 지침, 이게 생존의 지침서잖아요. 이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80여 명이 모여서 번역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지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생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넥스트 팬데믹에 있어서는 바로 이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이 이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고 지침서가 됩니다. 생존의 지침서가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